네, 안녕하세요. 유한타증권에서 제약바이오 담당하고 있는 하현수입니다. ABL 바이오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난주 월요일에 GSK와의 좀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을 발표를 하면서 좋은 주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계약 파트너사는 GSK로 GSK와 그랩바디 B 사용에 대한 플랫폼 계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약 규모는 총 계약 규모는 한 21억 파운드 이고 단기 마일스톤하고 계약금 정도로는 한 7,700만 파운드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억 원 좀 안 되는 수준의 단기적인 기술료 수령을 좀 가능하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GSK 같은 경우가 사실은 CNS 쪽에 공격적인 파이프라인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보니까 ABL 바이오의 파트너사로 좀 자주 거론되던 기업은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 GSK와의 딜을 통해서 GSK와의 그랩바디 B 플랫폼에 대한 사용에 대한 권리를 제공을 할 예정이고, GSK 같은 경우는 현재 임상 단계인 한 2개 정도의 CNS 파이프라인들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지난해 같은 경우도 GSK는 문화라던가 아니면 베살리우스 같은 바이오텍들을 통해서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같은 데서 신규 노블 타겟들에 대한 디스커버리 관련된 계약들을 체결을 하면서 CNS 쪽에 대해서 영향력을 확대를 하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찾아진 신규 타겟에 그랩바디 B를 좀 적용을 할 거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랩바디 B를 비롯해서 BBB 셔틀 자체가 최근에 좀 각광을 받고, 지난해 같은 경우도 BMS라던가 에브비 아니면 에자이 같은 기업들이 BBB 셔틀을 확보하는 움직임들을 보였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로슈의 트론티네맙에 대한 데이터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4월 초에도 로슈 같은 경우는 트론티네맙에 대한 업데이트 데이터를 좀 발표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한 28주 정도의 충분한 수준의 아밀로이드 베타를 낮추는 목표치들을 보여주면서, 그 로슈 같은 경우는 연내에 트론티네맙의 임상 3상을 시작을 할 계획으로, 임상 3상 결과를 통해서 빠른 아밀로이드 베타 감소가 유효성적인 측면으로까지 이어진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리아라고 하는 부작용에 관련된 부분인데, 아리아는 알츠하이머 관련된 치료제들에서 좀 공통되게 나타나는 부분들이고, 이 발생 빈도 자체가 높은 것들이 사실은 아밀로이드 베타 치료제들의 사용을 꺼리게 하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도나네맙이라던가 레카네맙 아니면 실패한 아두카누맙 대비해서 트론티네맙 같은 경우는 월등히 낮은 수준의 아리아 발생 빈도들을 보인다는 점에서 BBB 셔틀을 적용을 통해서 유효성뿐만 아니라 안전성에서도 강점을 보이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라는 것들이 BBB 셔틀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그랩바디 B에도 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딜에서 조금 특이한 점은 기존의 그랩바디 B가 이중항체를 통해서 항체에는 좀 많이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기대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이번 GSK 기술 이전에 대한 공시 내용들에서는 예시 모달리티로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나 ASO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면서 RNA 쪽에서도 그랩바디 B가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조금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ABL 바이오 같은 경우가 오래전부터 RNA로 유명한 아이오니스와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런 성과들을 좀 밝히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번 딜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ABL 바이오 간담회를 통해서 밝힌 바에 따르면은 IGF-1R 현재 그랩바디 B뿐만 아니라 CD98이라고 해서 최근에 조금 각광을 받고 있는 타겟인데, 기존의 BBB 셔틀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트랜스페린 리셉터라던가 ABL 바이오하고는 IGF-1R 대비해서 CD98 같은 경우는 트랜스페린보다는 더 늦은 IGF-1R 대비해서도 더 뇌내로 전달되는 속도는 느리지만 더 오랜 기간 좀 방광기가 가능하겠다라는 부분에서는 CD98이 조금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거는 BBB 셔틀로 워낙 유명한 디날리 같은 경우도 최근에 CD98에 대한 관심들 보여주고 있고, 작년에 에브비가 인수한 알리아다 같은 경우도 트랜스페린 리셉터하고 CD98 수용체를 같이 쓰는 플랫폼들을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부분에서는 ABL 바이오도 CD98을 확보를 통해서 단독으로 좀 진행도 가능할 거고, IGF-1R과의 듀얼 BBB 셔틀 개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서 BBB 셔틀 쪽에서는 조금 더 강화된 모습들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반영해서 목표 주가는 기존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한 33% 정도 상향을 했고, 이 상향 부분은 GSK 플랫폼들 가치를 한 25% 정도
반영한 영향이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향후에 뭐 GSK의 임상 개발 속도라던가 아니면 개발 타겟들이 좀 밝혀지면서 뭐 플랫폼의 가치뿐만 아니라 GSK가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뭐 로열티 가치들까지도 추가적으로 좀 산정이 가능하겠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좀 상향도 가능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뭐 지난주에 있었던 GSK와의 대규모 딜 같은 경우는 뭐 GSK가 최근에 뭐 CNS에 조금 높은 관심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에서 이제 그걸 전달할 수 있는 딜리버리 플랫폼을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좀 니즈가 맞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이번에 딜 같은 경우는 항체뿐만 아니라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에 대한 이제 적용 모달리티의 확장성도 좀 판단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좀 긍정적인 기술 이전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 반영해서 이제 매수 의견과 8만 원의 목표 주가를 좀 제시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